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네,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저자직강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 그 6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 정의.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내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 정의, 문제라는 거를 발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발견한 문제를 잘 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간 과정의 문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뭔지 일단 그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문제란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너무 교과서적이죠.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다. 어렵다, 기본적으로. 난이도라는 게 좀 있다. 요게 일단 배경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 정의, 문제 정의. 정의는 이제 define, 뭐뭐를 정의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정의한다. 개념을 규정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규정하다, 밝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윤곽을 분명히 나타내다. 윤곽. 그러니까 어떤 어둠 속에 어떤 형태가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있을 때 뭔가를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그 도형의 모양 같은 거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해결하는 것. 이게 문제 정의 개념이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도대체 근본 원인 알겠다. 이거 근데 왜 파악해야 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문제의 본질보다는 해결책에만 집중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년 여름 태풍 오죠? 폭우 쏟아지죠? 매년 여름 그래요. 그러면은 어딘가는 분명히 물 넘칩니다. 홍수 나요. 이게 반복이 돼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어디 무너진데 이런데 땜빵하기 급급한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문제가 뭔지 규정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댐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뚝을 쌓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대를 높여야 되는 건지 배수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무너지고 나면 이거 유지보수하기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근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또 기업이나 집단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화되면 이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과제를 처리하는 데 급급해요. 왜? 내 사업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주인의식이 낮기 때문이죠. 공무원 집단 마찬가지고요. 월급 받고 일하는데 목숨 걸고 이것까지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도.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는 결국 재발돼요. 제가 홍수 얘기 드렸죠. 이래서 위기는 반복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낭비 발생하게 되죠. 매년 홍수 나는데 집 무너졌어요. 또 고쳐요. 또 무너졌어요. 또 고쳐요.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과 돈, 사람 등의 재원에 불필요한 낭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해결하면 되는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이후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경쟁 사회에서 이제 조직의 재원은 또 한정되어 있어요. A사가 있고 B사가 있는데 경쟁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재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돈이라든지
근데 뭐 A사 같은 경우, B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여기에만 다 투입을 할 수가 없고, 다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방면으로 이거를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결국은 경쟁 우위,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근본 원인을 잘못 이해했을 때, 실패하는 문제 정의를 실패했을 때, 사례를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다이어트 실패해 보신 경험 대부분 많으시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1일 칼로리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특정 식사 한 끼의 칼로리만을 고려. 아침, 점심 거르고 저녁 과식. 이래가지고 다이어트 실패한 경우 허다하게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기초 대사량,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기초 대사량, 이거는 내 몸이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이 소비하는, 말 그대로 기초 대사량, 소비하는 칼로리 양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틀리고 근육하고 비례합니다. 근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나하고 몸이 다른 사람이 다이어트 식단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살 뺐다더라 그러면은, 아 그래? 미숙이 누구 어떻게 해서 살 뺐대, 미자 어떻게 해서 살 뺐대, 그것만 따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내 기초 대사량은 예를 들면 1800칼로리인데 타인의 권장 다이어트 식단이 2000칼로리예요. 이거 따라가면은 살 빠지기는커녕 살이 찌죠. 이래서 실패합니다. 2번 케이스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흔하죠.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아파트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어요. 누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윗집 때문이다. 그럼 위에서 이거 다 물어줘야 돼요. 술이라든지. 아랫집에 욕실 타일에 습기가 차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랫집에서. 윗집에 누수로 단정 짓고 윗집에 수리 배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윗집 사람이 현명한 게, 진짜 내 탓이 맞냐 확인해보자. 윗집 주인이 이제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누수 영역을 탐색을 합니다. 진짜 물이 이렇게 흘렀는지, 윗집에서 누수 현상 발생한 곳이 없다. 우리 집에서 문제 일으킨 거 아니다 했더니 아랫집에서 못 믿겠다. 다른 누수 전문가 통해서 재검사하자. 이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재검사했는데 결과가 같아요. 누수 없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랫집 욕실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소리는 나지만 팬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기, 습기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일에 습기 맺히죠. 문 닫아 놓으면은. 아랫집 욕실 환풍기 교체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디어 내기 전에 문제 정의하는 게 선행과제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하다. 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게 됐네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김기한TV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